애플, 구글 뛰어넘는다. 삼성전자 26만 원. 세계 1위 영업이익 기록하는 5가지 이유. 세계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기업이 어디냐고 물으면 대부분 애플이라고 답합니다. 그런데 2027년 그 답이 바뀔 수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제시한 삼성전자의 2027년 예상 영업이익은 317조 원입니다. 애플의 2025 회계년도 영업이익이 1,330억 달러, 한화로 약 190조 원입니다. 317조 원이라는 숫자가 현실이 되면 삼성전자는 애플을 70% 이상 격차로 제치고 전 세계 영업이익 1위 기업이 됩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영업이익은 약 120조 원, 마이크로소프트는 약 150조 원 수준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들 모두를 압도하는 것입니다. 불과 1년 전을 떠올려 보십시오. 삼성전자는 끝났다. HK 하이닉스에 완패했다. 파운드리는 TSMC를 영원히 따라잡지 못한다. 이것이 2024년 시장의 합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일한 투자은행들이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AI가 단순히 대화하는 수준을 넘어 스스로 컴퓨터를 조작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 AI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딥시크가 보여준 것처럼 AI 효율화 혁명이 일어나고 있고 이 변화가 메모리 반도체 수요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삼성전자가 26만 원을 넘어 전 세계 수익 1위 기업으로 등극할 수 있는 5가지 핵심 이유를 분석합니다. 삼성전자 26만 원 가는 5가지 이유. 첫째, 엔비디아 루빈에 들어가는 HBM 용량이 기존 대비 최대 10배 증가합니다. GPU 한 대당 메모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둘째, 딥시크 등장으로 D램을 늘리면 AI 성능이 좋아진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렸습니다. 고가의 HBM뿐 아니라 범용 LPDDR과 DDR5 수요까지 급증하고 있습니다. 셋째, 구글 TPU 등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가트너는 2026년 D램 가격이 47%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고 실제로 1분기 범용 D램 가격은 전분기 대비 55에서 60% 급등했습니다. 넷째, 온디바이스 AI 확산으로 스마트폰과 노트북의 램 용량이 4에서 8배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기당 메모리 탑재량 자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다섯째, 몰트봇으로 대표되는 에이전트 AI 시대가 열렸습니다. AI가 24시간 구동되면서 메모리 수요의 성격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각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장, 엔비디아 루빈과 HBM4 수요 폭발. 젠슨 황은 GPU 부족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메모리가 부족해서 GPU를 만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2026년 1월 초 CES 2026에서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차세대 GPU 플랫폼 베라 루빈을 공개했습니다. 루빈은 기존 블랙웰 대비 추론 성능이 최대 14배 향상된 차세대 AI 가속기입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양산에 돌입하여 2027년 본격적으로 시장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루빈의 핵심 특징은 GPU 자체의 성능 향상이 아닙니다. 탑재되는 메모리, 즉 HBM4의 용량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H100 GPU의 탑재 HBM 용량은 80GB였습니다. H200은 141GB로 늘었습니다. 루빈 기본 모델은 288GB의 HBM4를 탑재합니다. 그런데 루빈 울트라 모델의 경우 최대 1TB, 1024GB의 HBM4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GPU 하나에 들어가는 메모리 용량이 H100 대비 10배 이상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성전자의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엔비디아가 GPU를 한 대 생산할 때마다 삼성전자의 HBM을 10배 더 구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젠슨 황은 수차례의 인터뷰와 기존 연설에서 동일한 메시지를 반복해왔습니다. 차세대 AI의 최대 병목 현상은 GPU가 아니라 메모리다. GPU 설계와 생산은 엔비디아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고대역폭 메모리 공급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없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루빈의 양산이 본격화되는 2027년 HBM4 수요는 현재 HBM3 수요의 5에서 10배 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생산 능력을 풀가동해도 수요를 따라잡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것입니다.
그런데 메모리 수요 폭증은 고가의 HBM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딥시크가 보여준 새로운 가능성이 범용 메모리 시장까지 뒤흔들고 있습니다. 2장, 딥시크 혁명과 D램 수요 패러다임의 전환. AI 성능을 높이려면 GPU를 늘려야 한다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딥시크가 그 공식을 뒤집었습니다. 메모리를 늘리면 AI가 더 똑똑해진다는 것입니다. 2025년 초에 등장한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글로벌 AI 업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챗 GPT에 필적하는 성능의 AI 모델을 개발하는 데 들인 비용이 불과 80억 원 불과했다는 사실이 충격을 줬습니다. 기존 상식으로는 수조 원이 들어야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딥시크의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6년 1월 딥시크가 발표한 기술 논문이 반도체 업계를 또 한 번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것입니다. HBM뿐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일반 D램 용량을 늘리면 AI 모델 성능이 향상된다. 딥시크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메모리 슬롯을 늘릴수록 모델의 로스, 즉 손실값이 줄어들고 AI가 더 똑똑해졌습니다. 이른바 N그램 메모리 기술을 활용한 것인데 쉽게 말하면 AI가 더 많은 맥락을 기억하고 참조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성전자의 어떤 의미일까요? 기존에는 AI 성능을 높이려면 고가의 HBM이 필수였습니다. 하지만 딥시크의 연구 결과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DDR5나 LPDDR-XX로도 AI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메모리 수요의 저변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서버에서 LPDDR과 DDR5를 대거 흡수함으로써 모바일과 PC용 메모리 공급까지 타이트해지는 연쇄 반응이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HBM 수요 증가, 범용 D램 가격 상승, 범용 D램 가격 동반 상승이라는 연쇄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딥시크가 촉발한 AI 효율화 혁명은 역설적으로 메모리 수요를 더욱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AI가 더 저렴하게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은 더 많은 기업과 개인이 AI를 도입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시전 저변의 확대가 곧 메모리 수요의 확대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메모리 공급 부족이 얼마나 심각할까요? 구글 TPU의 사례가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3장. 구글 TPU와 공급 부족으로 인한 램 가격 폭등.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결과는 단순합니다. 가격이 미친 듯이 오릅니다. 엔비디아 GPU만이 AI 시장을 지배하던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가속기 TPU가 급부상하면서 HBM 수요처가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구글은 최신 AI 모델 제미나이 3.0 학습에 자사 TPU를 전면 활용했습니다. TPU 역시 GPU와 마찬가지로 칩 내에 HBM 등 고대역 폭 메모리가 필수입니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2025년 구글 TPU에 공급된 HBM의 비중은 SK하이닉스 56.6%, 삼성전자 43.4%로 추정됩니다. 일부 분석에서는 삼성전자가 60% 이상을 공급했다는 추정도 있습니다. 구글 TPU의 부상은 HBM 시장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양강 구도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GPU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우위를 점했지만 구글 TPU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높습니다. 수요초가 다변화되면서 삼성전자의 입지가 강화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공급입니다. 업계 분석에 따르면 구글 TPU에 대한 수요는 2027년까지 식지 않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생산 능력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HBM뿐 아니라 범용 D램 시장에서도 극심한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시장 데이터가 이를 증명합니다. 가트너는 2026년 D램 가격이 전년 대비 47%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범용 D램 고정 거래 가격은 전 분기 대비 55에서 60% 급등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2026년 범용 D램과 낸드는 AI 서버 수요 확대 속에 공급 부족이 심화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삼성전자 측도 2025년 10월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경고했습니다. 2026년 메모리 시장은 수요 폭발이 예상된다. 최대 생산에도 공급이 부족할 것이다. 메모리 품귀 현상으로 D램은 2026년 말 생산분까지 모두 매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 가격 결정권은 완전히 공급자에게 넘어갑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먼저 줄지를 결정하는 슈퍼 을의 위치에 섰습니다. 이것이 모건 스탠리가 삼성전자 DS 부문의 2027년 영업이익률을 63.8%로 전망한 근거입니다. 그런데 메모리 수요 폭증은 서버 시장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손 안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도 혁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4장, 온-디바이스 AI와 스마트폰 및 노트북 램 용량 증대. 스마트폰에 8GB 램이면 충분하던 시대가 끝났습니다. 이제 32GB가 기본이고 64GB도 모자랄 수 있습니다. 온-디바이스 AI란 무엇일까요? 클라우드 서버에 데이터를 보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기기 자체에서 AI를 직접 구동하는 것입니다. 딥시크와 같은 효율적인 소형 AI 모델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도 AI를 실시간으로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메모리 용량입니다. 기존 스마트폰의 평균 램 용량은 8GB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온 디바이스 AI를 제대로 구동하려면 최소 32GB, 고효능 작업에는 64GB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기간 램 용량이 4배에서 8배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젠슨 황, 인텔, 마이크로소프트의 CEO들이 최근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LPDDR, 즉 저전력 램입니다. 서버용 GPU에는 HBM이 들어가지만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 구동되는 온 디바이스 AI에는 LPDDR이 핵심 부품입니다. 젠슨 황이 말한 엣지 단의 AI 혁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AI가 데이터 센터뿐 아니라 개인용 기기에서도 구동되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 모든 기기에 더 많은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LPCAMM2 기술은 이 시장의 핵심 기술입니다. 기존 노트북 메모리 방식인 SODIM을 대체하는 차세대 규격으로 LPDDR5X 기반이면서도 모듈 방식이라 교체가 가능합니다. 성능은 50% 이상 향상되면서 전력 소모는 70%나 절감됩니다. 온 디바이스 AI 시대에 최적화된 메모리 솔루션입니다. 전 세계 연간 약 12억 대의 스마트폰과 3억 대의 노트북이 생산됩니다. 이 모든 기기에 들어가는 램 용량이 4배에서 8배로 증가한다면 삼성전자의 LPDDR 사업부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의 성장을 기록하게 됩니다. 시장 조사 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2026년까지 전 세계 메모리의 70%를 AI 데이터 센터가 소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시에 업계 공급이 HBM과 서버 D램에 집중되면서 모바일과 PC향 메모리는 공급 우선순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 우선순위는 밀리니 모바일과 PC향 메모리 가격도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온 디바이스 AI보다 더 강력한 수요 동력이 등장했습니다. AI가 24시간 스스로 일하는 에이전트 AI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5장, 몰트봇과 에이전트 AI 시대의 도래. AI가 질문에 답하는 시대가 끝났습니다. 이제 AI가 직접 컴퓨터를 조작하고 결제하고 예약하고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그 AI에게는 24시간 동안 엄청난 양의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2025년 1월 말 실리콘밸리에서 이상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애플의 M4 맥 미니가 갑자기 품절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마존에서 할인 판매 중이던 맥 미니가 순식간에 동나고 애플 공식 스토어에서도 배송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몰트봇이라는 오픈소스 AI 에이전트 툴이었습니다. 몰트봇은 원래 클로드봇이라는 이름으로 2025년 12월 20일에 공개되었다가 AI 기업 엔트로픽과의 상표권 문제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몰트봇은 기존의 챗봇과 완전히 다릅니다. 사용자의 컴퓨터 화면을 직접 보고 마우스를 움직이고 키보드를 입력하여 실제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메일을 확인하고 답장을 보내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검색하고 결제하고 일정을 확인하고 예약을 잡습니다. 영화 아이언맨에 등장하는 AI 비서 자비스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왜 맥 미니가 품절되었을까요? 몰트봇은 24시간 내내 사용자의 컴퓨터에서 구동되어야 합니다. 개인용 PC를 항상 켜두긴 어렵지만 맥 미니는 저전력 고효능으로 24시간 가동에 적합합니다. 특히 M4 칩 탑재 맥 미니는 최소 24GB, 고사양 모델은 64GB의 통합 메모리를 지원합니다. 에이전트 AI를 원활히 구동하려면 이 정도 메모리 용량이 필수입니다.
AI들끼리만 소통하는 소셜 네트워크, 말트북도 등장했습니다. 에이전트 AIN들이 독자적으로 게시물을 작성하고 댓글을 달며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SF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이 삼성전자에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에이전트 AI 시대에는 메모리 수요의 성격 자체가 바뀝니다. 기존의 AI는 사용자가 질문할 때만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에이전트 AI는 24시간 상시 구동됩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AI가 이메일을 정리하고 일정을 조립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메모리 수요 증가는 인간이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AI가 쓰기 위해서 발생한다. 몰트봇은 그 변화의 시작점에 불과합니다. 에이전트 AI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면 개인용 기기뿐 아니라 기업용 서버에서도 에이전트 AI가 24시간 구동되어야 합니다. 이는 메모리 수요의 구조적, 지속적 증가를 의미합니다. 일시적인 수요 증가가 아니라 새로운 수요 기반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변화가 삼성전자의 실적과 주가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6장 모건 스탠리 317조 원 전망과 증권사 목표가. 숫자는 감정을 배제합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제시하는 전망치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모건 스탠리가 2026년 1월 30일 발표한 삼성전자 리포트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2027년 삼성전자 예상 영업이익은 317조 3,790억 원입니다. 기존 추정치였던 241조 원에서 31%나 상향 조정한 수치입니다. 이는 시장 컨센서스 약 100에서 150조 원의 2배를 훌쩍 넘는 초강세 전망입니다. 핵심은 반도체 부문의 이익률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삼성전자 DS 반도체 부문의 2027년 영업이익률을 63.8%로 추정했습니다. 반도체를 10,000원어치 발매하면 약 6,400원이 이익으로 남는다는 의미입니다. 제조업의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수치입니다. 왜 이것이 가능할까요? 모건 스탠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전례 없는 공급 제약 단계에 진입했다고 명시했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 가격 결정권이 완전히 공급자에게 넘어갑니다. 삼성전자가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고객에게만 판매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된 것입니다. JP모건도 강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2026년 2월 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코스피 기본 시나리오 목표치를 6,000으로, 강세장 시나리오에서는 7,500까지 제시했습니다. 한국 시장을 최우선 비중 확대 시장으로 명시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상승의 60%를 견인했다고 분석했습니다. 2026년 1월 말 기준 삼성전자에 대한 주요 증권사들의 목표가입니다. 국내증권, SK증권 26만원 28, 미래에셋 24만 7천원 1.30, KB증 24만원 1. 삼성증권 23만원, 외국계증권 CLSA 26만원 1.29, JP모 24만원, 맥쿼리 24만원, 모건 스탠리 21만원. 국내 SK증권과 외국계 CLSA가 동일하게 26만원을 목표가로 제시했습니다. 26만 전자가 시장에서 공식화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목표가들 대부분이 2026년 실적 기준으로 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모건 스탠리의 2027년 영업이익 317조 원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현재의 목표가들조차 보수적으로 보일 날이 올 것입니다. 7장 글로벌 CEO들의 메모리 부족 경고. 애플 CEO가 메모리 부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방증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전례 없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빅테크 CEO들이 공개적으로 메모리 공급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현재 AI 가속기 생산의 최대 병목 현상이 HBM을 포함한 메모리 공급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테슬라의 자체 AI 슈퍼컴퓨터 도조 개발에서 메모리 확보가 가장 큰 난관이라는 것입니다. 팀 쿡 애플 CEO는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이례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메모리 칩 부족 현상이 애플의 수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플이 메모리 공급망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극히 드문 사례입니다.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는 램 가격 상승을 상수로 두고 데이터 센터 확장 계획 자체를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시장 데이터입니다. 가트너 전망,
2026년 D램 가격 47% 상승. 트렌드포스 2026년 1분기 범용 D램 가격 55에서 60% 급등. 뉴스원 보도. 메모리 품귀로 D램 2026년 말 생산분까지 모두 매진. 삼성전자 입장에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판매량을 늘리지 않아도 단순히 가격 상승만으로 매출과 이익이 급증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판매량 증가까지 더해지면 모건 스탠리가 전망한 317조 원 영업이익은 오히려 보수적일 추정일 수 있습니다. 8장 결론. 반도체의 겨울은 끝났습니다. 이제 태양의 계절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삼성전자 26만 원의 5가지 이유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엔비디아 루빈에 들어가는 HBM 용량이 기존 대비 최대 10배 증가합니다. GPU 한 대당 삼성전자 메모리 구매량이 10배로 늘어납니다. 둘째, 딥시크가 보여준 것처럼 D램을 늘리면 AI 퍼포먼스가 좋아지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렸습니다. 고가의 HBM뿐 아니라 범용 LPDDR, DDR5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셋째, 구글 TPU 등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D램 가격은 47에서 60% 급등했고 2026년 말 생산분까지 모두 매진됐습니다. 넷째, 온디바이스 AI 확산으로 스마트폰과 노트북의 램 용량이 4에서 8배로 증가했습니다. 다섯째, 몰트봇으로 다표되는 에이전트 AI 시대가 열렸습니다. AI가 24시간 구동되면서 메모리 수요의 성격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모건 스탠리는 삼성전자의 2027년 영업이익을 317조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이것이 현실화되면 삼성전자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를 모두 제치고 전 세계 영업이익 1위 기업이 됩니다. 물론 리스크 요인도 존재합니다. 중국의 반도체 자금률 상승, 예상보다 빠른 공급 증가,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 등이 변수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합의는 명확합니다. 삼성전자는 저평가되어 있으며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1년 전 삼성전자는 끝났다고 말하던 그들이 지금은 삼성전자를 사지 않으면 바보라고 말합니다. 반도체의 겨울은 끝났습니다. 이제 태양의 계절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그 열기가 얼마나 뜨거워질지는 앞으로의 실적이 증명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